안녕하십니까, 중구 소장입니다. 8월 7일에 보내드리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위한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요,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기사와 그리고 사측의 부인에도요, 주가가 상승한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지수 반등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옥석 구분을 통해서요, 이 시장 주도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테스트 통과 기사 내용을 보면요,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8단 제품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해 양사가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 계획을 곧 체결할 예정이며 공급은 오는 4분기 이루어진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죠. 근데 회사 측, 그러니까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직 테스트가 진행이 중이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오늘 이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는데도 삼성전자는 강보합으로 출발한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죠. 자, 의미가 있는 부분은요, 지난 7월 중순경에 이 5세대 이전 제품인 HBM3가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우리 7월 중순에 삼성전자 주가 얼마나 많이 하락했습니까? 시장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오늘은 사측에서 통과 기사를 부인했는데도 주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가 그동안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어느 정도 바닥권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요, 이 고대역폭 메모리 3E가 시기상의 문제일 뿐 결국은 3분기 내 테스트를 통과하고 4분기부터 공급이 기대되는 점이 시장에 크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KB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 일부 보면요, 삼성전자가 올 4분기부터 엔비디아, AMD, 아마존, 구글 등의 이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이 3E 공급이 본격화 전망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전체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에서 차지하는 이 5세대 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3분기에는 16%, 4분기에는 64%로 3분기 대비해서 4배 정도 확대된다. 그렇죠?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삼성전자 실적이 올해 한 44조 원 정도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65조, 삼성전자 최대 실적이 58조였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10만원 이상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자, 그러한 부분에서 이 반도체 섹터가 투자 심리가 바닥권을 찍고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그동안 작년과 올해 반도체 섹터를 끌어올렸던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장비, 고대역폭 메모리 장비주가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인공지능의 거품론이 나오고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해 드렸듯이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액면 분할 10대 1로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3년 전에 액면 분할 4대 1 할 때도 액면 분할하고 일부 올랐다가 몇 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다. 근데 이번에는 10대 1이다. 그러면 조정이 꽤 오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기에 인공지능 거품론까지 겹쳐지면서 엔비디아가 최근 고점 대비해서 26%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엔비디아 덕으로
그동안 같이 동반 상승을 했던 SK 하이닉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얘도 31%나 최근 고점 대비 한 달 만에 31%나 하락했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45%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 엔비디아 조종과 거기에 대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동자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AI 관련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범용 디램 쪽에 반도체가 저는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조해드린 종목 전공정 장비주인 원익 IPS, 그렇죠? 오늘 보합권으로, 오늘 장중에 한 4%까지 상승했다가 좀 보합권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그런 모습이죠. 최근 들어서요. 그리고 월덱스. 자, 월덱스는 5.6% 상승세를 보였네요. 물론 어저께 좀 상승폭이 작았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폭이 확대된 그러한 기미도 보이지만요. 뒤늦게, 그렇죠? 월덱스 뒤늦게 빠지기 시작하고 주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월덱스를 이소장증권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강조해 드리면서 드리는 말씀, 역사적 고점이 31,000원대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월덱스의 실적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역선장한 적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 전곤종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주 저는 지속적으로 기본 물량을 끌고 가고, 그것이 일정 부분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코스피 종합지수가, 한번 코스피 종합지수 볼까요? 자, 코스피 종합지수인데요. 이 코스피 종합지수가 이 200일 이동평균선인 2630포인트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런 신호가 나오면은 이번 낙폭에 따른 반등이 자율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반등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관련 종목, 소재 부품이라든지 전공정 장비도 그냥 반등 차원이 아니라 조금 의미 있는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종합지수 2630선을 돌파와 안착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일부 비중을 줄일지 아니면은 그대로 끌고 갈지를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판가름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수장증권TV에서 이게 반도체와 함께 같이 관심 종목으로 강조해 드리고 있는 종목, LG전자와 삼성전기 있죠.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오늘 LG전자 5.3% 상승했는데 어제 못 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상승폭이 확대되는 부분이고, 삼성전기도 금일 4.3%죠. 어제 못 떴기 때문에 오늘 뜨는 부분이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의미 있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지수가 2630 돌파하고 안착한 다음에 재상승해야지 이 삼성전기라든지 LG전자도 동반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하지만 뭐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는 기본 물량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자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지난 금요일날 월요일날 지수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는 대부분 종목들이 동반 하락했다가 코스피 지수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주자 대부분 종목들이 또 동반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수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지수가 빠지면 따라 빠지는 그런 종목보다는 시장 주도주, 지수가 하락할 때 제일 늦게 빠지고 하락폭도 적고 또 지수 반등 시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 시장 주도주다. 시장 주도주를 들고 있어야지 우리가 시장 대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장의 주도주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시장은 지금 바이오와 그리고 조선주가 시장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자, 어제 말씀드린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죠? 오늘 3.5% 나오면서 최근 고점 종합지수는요, 지금 올해 고점 대비해서 크게 빠지고 오늘 상승을 했다 해도, 그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한 절반, 그러니까 8월달 들어서 하락폭의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 해줬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고점 돌파했다. 그러니까 덜 빠졌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3.4%죠? 연중 고점 돌파했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오늘 강세 모습이 나타났어요. 셀트리온 오늘 8% 상승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 SK 바이오팜을 상승을 끌고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SK 바이오팜 오늘 8%, 이것도 8%였나? 8만. 얘는 이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날 하락폭을 단번에 만회했다. 바이오주가 그만큼 시장 주도주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서 SK 바이오팜 이소장 증권TV에서 강조했고 지금 아직은 손해 구간입니다. 하지만은 저는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바이오주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가는 하락했는데도 매수한 종목으로 하이브 말씀드렸죠. 자, 하이브를 보면요.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50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주가가 어제도 못 간 겁니다. 근데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5.8% 장중 한때는 10%까지 확대되는 모습이 있죠. 바닥권에서 안 빠진다는 얘기. 아까 말씀대로 지난 금요일, 월요일 종합지수가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큰 폭으로 빠지는데도 안 빠지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바닥권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종목은 바닥은 형성되고, 그렇죠? 시장 흐름에 맞춰서 반등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바이오처럼 미국의 9월 금리 인하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인터넷 플랫폼 쪽이라 했죠. 카카오, 네이버죠. 자, 카카오도 이 월요일만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그죠? 안 빠지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바닥권 형성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처럼 내일 실적 발표 이후, 그죠?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네이버도 마찬가지다. 네이버 실적 발표는 모레, 그죠? 9일이죠. 그러면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셀트리온도 오늘 실적 발표했죠. 이제 그 덕으로, 근데 셀트리온도 영업이익이 725억, 전년 동기 대비 이 큰 폭의 한 60%가 감소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근데 이것은 이제 합병에 따른 영업이익이 감소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그러면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뭐 흑자 전환이 나기 시작하고 또 오늘 리포트 하나 나왔듯이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가 기대된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바이오 그리고 조선주들 계속적인 시장 주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단기 관심 종목으로는요. 좀 유망 섹터로 우리가 이수장 증권에서 강조했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오늘 기사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수장 증권 TV에서
뉴스 특징주를 보내드리죠. 뉴스 특징주 분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주도주를 파악하기 위한 거였어요. 오늘 그 시장 뉴스 특징주에 뭐 있었습니까? 대왕고래 30억 배러 존재 확률 90% 뉴시스에서 나온 기사죠. 한번 내용 보면은 정부가 동해심해 가스정 개발 사업인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를 위한 물리 검증 계약을 맺었다. 그죠? 올해 연말부터 시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그 관련 종목 오늘 아침에 기사 내용과 그 관련 종목 보내드렸듯이 뭐 화성 밸브라든지 주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도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시장 주도주는 종합지수가 하락할 때 가장 늦게 빠지고 적게 빠지고 또 지수가 반등 줄 때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한선 엔지니어라든지 그렇죠? 한중의 CS라든지 유니테크노라든지 SK 이터닉스라든지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철저하게 단기 종목은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리는 대로 수익이 나건 손해가 나건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 우리가 보통 이제 어장이라 그러죠. 어장에 물고기 없는 데서 아무리 낚시해봤자 안 잡히는데 물방 고기반인 어장에서 그렇죠? 낚시를 하면은 잡힐 확률이 많듯이 이 핵심 유망주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군 안에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에 맞는 단기 매매 전략을 써달라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요 종목군들 그렇죠? 계속적인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끌고 나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렇죠? 철저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자신 있는 분들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자신 없는 분들은 그렇죠? 우리 하모니 포트폴리오에서 말씀드린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 한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 포트폴리오에 구성해서 비중만 좀 늘렸다 축소했다 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그렇죠?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안정되게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래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